코인 클래스! 안녕하세요. 코비스 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빗의 레온입니다. 코인 클래스 이번에 6회 차인데요. 네, 저희는 항상 가장 핫한 소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미안. 왜 이렇게 너무 웃는 소리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소식은 뭐가 있었나요? 예, 이번 주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네. 예를 들어서 뭐 OKX 출금 정지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좀 그냥 제가 보기엔 지나갈 노이즈인 것 같고 네. 진짜 중요한 뉴스는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DCEP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를 하면 네. CBDC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DCEP이라고 해주셨는데 예. 이거는 용어가 되게 생소하거든요. 예, DCEP은 이제 DCEP를 DCEP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의 약자이고요. 네. 지금 말씀한 것처럼 CBDC인데 중국이 발행한 CBDC인 거죠. 그래서 네. CBDC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흔히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고 그거를 통틀어서 말하는 용어인 거고요. 네. 이제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라고 중국 정부에서는 이름을 지어서 그거를 DCP라고 줄여서 말하고 DCEP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부터 디지털 네. 커런시 리서치 랩이라는 기관을 인민은행 산하에 설립을 해서 과거 6년 동안 연구를 쭉 해왔고요. 기간도 긴 만큼 지금 현재 관련 특허를 100개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뭐 조금 이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중국 이 인민은행은 이 US 달러 기반의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사실 2009년부터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에 리만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네. 엄청난 양적 완화하는 거를 보고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는 아마 위기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에 IMF를 상대로 연설을 했죠. 그때 인민은행의 총재였던 분이 US 달러 기반의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이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로부터 5년 지난 다음에 디지털 커런시 리서치 랩을 설립을 하고 꾸준히 연구를 해오다가 네. 작년에 가속화되어서 금년 4월에 들어와서는 테스트 런칭을 시작을 한 거죠. 중국 네. 4개 도시에서. 그래서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시행을 했고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 중국 인민은행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네.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특허 개수가 중국의 인민은행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번 주에 다루는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건가요? 예, 이번 주에 다룬 이유는요. 지난주에 그 인민은행 부총재분이 지난 4개월간 4개 도시에서 테스팅 런칭했던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더라고요. 한 1,800억 원 정도의 결제가 이루어졌고 4개월간이요? 예, 4개월간 그 4개 도시에서.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하루빨리 이거를 더 네. 전국적으로 넓히려고 생각을 한다. 타임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심천에서 네. 이 서비스의 보급을 위해서 이벤트를 했어요. 이 이벤트가 뭐냐면은 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지갑 앱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첨으로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네. 한 4만 원 상당의 인민폐를 다운받으면 주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에어드랍스러운 네, 그런 네, 네. 그런 그러네요. 이벤트인데 이거에 반응해서 약 200만 명이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으면은 4만 원 상당의 돈이 있는 거고 이 4만 원 상당의 돈을 3,000개 이상의 심천에 있는 상점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이 앞서서 네. 일단 CBDC가 뭔지 잠깐 네, 좀 짚고 맞아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데 우리가 쓰는 돈은 상당 부분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처음에 딱 들으면은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이미 많이 디지털화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CBDC가 뭔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CBDC를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의 한 70% 이상이 다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좀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이 가장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모든 세계 중앙은행들이
중국 인민은행이 내놓는 CBDC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이걸 네.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을 한 디스앱을 중심으로 이 네. CBDC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말을 듣는 분들은 화폐가 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라는 것들은 사실 그 중앙은행이 발행을 한 게 아니고 은행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한 좀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본원 통화를 이용을 해서 네. 그거를 가지고서 은행이 시중은행들이 신용을 창출을 하는 거고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그것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 통화량. 통화량이고 돈인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거는 도매 같은 거라고 볼 수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도매인 돈이고 네. 우리가 사용하는 소매 돈은 그건 은행들이 만들어내는 신용 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돈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소매용 돈인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네. CBDC는 뭐냐면은 은행들이 발행한 소매용 돈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도매용 돈을 디지털로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밖에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통화 정책을 펼치고 싶을 때 간접적으로밖에 통화량을 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가 되면은 일단 금리는 너무 지금 굉장히 낮출 때까지 낮췄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늘린다는 거는 사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본원 통화를 늘려가지고 은행이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 소비자들도 아니면 그 경제 주체들도 어떤 경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으면 대출을 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 그거는 뭐 일반 소비자들이 됐건 아니면 기업이 됐건 간에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더 이상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CBDC랑 네. 기존의 뭐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커런시랑 네.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네. 차이점은 네.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도 있고 사실 비슷한 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비슷한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CBDC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런 그 암호화 기술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발달이 됐기 때문에 나온 거고 발달된 암호화 기술이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에서 이제 먼저 사용이 된 거일 거고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인민은행 같은 데서 그 기술을 자기네들 목적에 맞게 선별적으로 빌려와가지고 CBDC, 디셉이라는 걸 갖다 구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는 건데 비슷한 점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네. 첫 번째는 화폐로서 쓰이려면은 거래를 인증하는 방식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방식에서 일단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키를 사용을 해서 거래를 인증한다는 것. 네. 그것이 이제 가상자산의 블록체인으로 들어가는 원리랑 이제 비슷하고 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프라이빗 키를 블록체인에서도 이제 오프체인으로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 하드웨어 월렛이나 이런 곳에. 네. 이제 그런 점도 비슷하게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걸 다운을 받게 되면은 프라이빗 키를 자기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내역을 이제 분산 원장에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기록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사용을 하는 UTXO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건 좀 기술적인 얘기라서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잔액만 체크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돼 있다는 네. 뭐 이런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분산 원장을 이제 운영을 해서 거기서 네. 이제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주체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CBDC의 분산 원장은 운영하는 주체가 연방 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일단 중앙은행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외에 기타 중국의 CBDC, 디셉인 경우에는 네. 시중은행들이 조금 참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법정 화폐와의 호환성이 뭐 보증돼 있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랑 이 호환성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1대1 비율로 완벽하게 돼 있는 거고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디셉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 돈을 그냥 핸드폰에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NFC라는 기능이 보통 다 있는데 네.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인터넷 연결이 없이도 지불하는 그 접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법정화폐를 디셉
지갑으로 커넥션 없이도 옮길 수가 있는 거고 네. 뒷셋 지갑에 있는 거를 법정화폐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그 ATM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종이돈으로 다시 뽑고 싶으면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기능을 탑재시킴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보급을 늘리기 위한 그래서 그런 점이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왜 좋아하는 걸까요? 일단은 그게 있어요. 이 업계 사람들은 네. 무슨 뉴스든 다 되게 비트코인의 좋은 뉴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러긴 하지만 약간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와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런 거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 CBDC를 사용을 함으로써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저의 내피셜적인 면이 강한데 네. 뒷셉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되면은 네. 중국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이 모든 그 거래 내역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 기록에 남으니까 네. 모든 거래가 이 원장상에 남으니까 그러면은 언제든지 짜잘한 거래가 내역까지도 중앙은행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늘어나는 건데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네, 있으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디지털 결제하는 능력은 계속 갖고 싶은데 네. 이렇게 통제를 받지 않고서 사용할 수 있는 CBDC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봤을 때 네. 비트코인 같은 게 장점이 아,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그거에 수 대한 있겠네요. 반감으로. 지금 중국이 가장 먼저 하고 있잖아요. 네. 신선하거든요. 예, 예. 그 중국이 먼저 하는 이유와 할 수 있는 이유, 뭔가 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초반에 얘기했듯이 2009년에부터 벌써 이 US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고 또 최근 들어와서는 중국의 성장을 좀 미국이 자꾸 견제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는 정치학적인 어떤 그런 이유인 건데 이 US 달러 기축통화로 된 금융 시스템 안에서 뭐 견제받을 여지가 너무나 큰 부분이 많이 잡고 있는지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이제 스위프트 있잖아요. 네. 스위프트가 이제 인터내셔널 페이먼트에서 사용되는 네. 네트워크, 메시지 네트워크인 건데 네. 이것도 사실상 겉으로는 중립적인 어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은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미국이 막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한테 경제 제재가 가해질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금융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로서 어떤 음.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런 와중에서 자국 통화인 인민폐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쓸 수 있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면은 US 달러 기축 통화가 갖고 있는 어떤 도미넌트한 포지션을 조금씩 인민폐가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 신용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레터 L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일련의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이런 거를 전부 다 어떤 은행을 끼지 않고 만약에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면은 네. 그런 역할을 인민폐가 만약에 디셉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US 달러를 하는 것보다도 뭔가 좀 더 기능 면에서 더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국제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열심히 CBDC를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통화 정책을 펼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중국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뭐 한국에도 해당할 수 있고 미국도 해당할 수 있고 뭐 모든 중앙은행이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역시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다음 주에 가장 핫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코인 클래스!